자,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6월 29일 오늘자 국내 증시가 정말 이제 다이나믹한 하루였죠. 일단 양시장 굉장히 상반된 반응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로 살짝 이제 조정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8%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11번째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코스피부터 하나씩 좀 차분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사실 이제 시장이 정말 이제 정상적이지가 않다, 정확히 그 반증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820 종목, 하락 종목 수는 88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가 약 9배 이상 더 많았던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0.2%대의 조정이 나왔죠. 10개의 종목 중에 9개의 종목이 상승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결국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얘네가 안 좋았다는 반증이겠죠. 그만큼 얘네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컸던 그런 국내 증시의 모습을 가장 단적인 예시로 잘 보여줬던 게 오늘 증시가 아닌가. 그만큼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쉬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걔네가 쉬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몰렸던 수급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저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애플 이슈가 여전히 있죠. 잠깐 짚어드리면, 애플이 아이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요게 사실 반도체 수요 너무 많은 거 알겠어. 근데 이제 이게 슬슬 소비자에게 요 부담이 전이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실제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5.29%대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AI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 오픈AI의 상장 연기 우려, 요게 이제 또 핵심 트리거가 좀 됐습니다.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상장을 하려는 이유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지금 비상장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금 조달을 왜 해야 되냐? 지금은 AI 설비 투자에 무조건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의 AI 플레이어들은 설비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혹은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설비 투자를 멈추게 되는 순간 도태가 됩니다. 왜냐? 나머지 기업들, 경쟁사, 다른 핵심 플레이어들은 계속해서 설비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만큼 AI의 발전 속도가 돈을 쓴 만큼 실제로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생존입니다. 그래서 오픈AI도 자금 조달을 하려고 상장을 시키려는 건데, 최근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IPO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 심리 위축도 있었고, 그 와중에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제값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상장을 안 할 거다, 요런 얘기들까지 나와주면서 AI 핵심 플레이어가 주춤해버리니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수급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와주다가 오늘 장중 고가가 플러스 8.43%, 종가까지도 밀리지 않고 8.13%로 굉장히 상반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실제로 이제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를 보시면 1555 종목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 수는 157 종목으로 상승 종목이 약 10배가 더 많았던, 그냥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돌았던 그런 하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굵직한 이벤트들도 좀 받쳐줬습니다. 정부 주도로 2,000조 국가 투자 발표를 냈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핵심 사업 5대 축, 반도체, AI, 바이오, 로봇, 데이터 센터, 이렇게 국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국가급 사업으로 좀 키워보겠다, 이런 투자 발표도 있었고, 일단 7월 1일부터 코스닥 3000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이재명 정부의 애초 국내 증시 부양 목표치가 코스피 5000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달성을 해버렸죠.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가는데 반도체 위주로 너무 갔다 보니까 나머지 증시가 박살이 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코스닥도 같이 부양을 해야겠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고,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런저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스닥 부양책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그동안 반도체 때문에 좋지 못했던 2차 전지와 바이오 중심의 저점 구간을 확인을 하면서 기관, 소위 말하는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간만에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도한 물량을 전부 기관이 받아가는 손바뀜 구간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관이라는 메인 플레이어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깊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오 섹터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올릭스와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추가적인 재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25.45%,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고가가 24.71%, 이제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추가적인 재료가 붙어줄 수 있는 종목들에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죠. 단적인 예가 D&D 파마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이 판 물량을 전부 외인과 기관, 사실상 모든 메이저 자금들이 전부 강한 매수세로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또한 에코프로가 오늘 상한가죠. 29.84%, 굉장한 강세를 보였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좀 조정이 나오다가 간만에 이제 꽉 찬 양봉 20.63%로 마감하는 것처럼 2차 전지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이제는 반도체 대형주보다 오히려 2차 전지와 바이오, 소부장, 중소형주 요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반도체 대형 종목에서 얘네가 이제 조금 쉬어가면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수급이 조금이라도 쉬어가면 이 순환매가 결국 어떤 섹터로 가는지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이 8% 올랐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왔다 라고 보기에는 물론 당연히 섣부르기는 해요. 코스피가 올해 누적으로 99.59%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8%란 말이죠.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이 이게 오늘 하루 갑자기 해소될 수 있는 갭이 아니에요. 오늘 코스닥의 급등은 물론 저평가에 대한 수급의 반응이지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이 된 건 아니에요. 이 차이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그만큼 실제로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찍히는 종목들은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순환매 고리 안에는 편입이 된 거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순환매의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 문제예요. 계속되는지. 지금으로서는 물론 좋은 신호기는 한데, 오늘 하루 급등하고 내일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버리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채널에서 전부 도움을 좀 드려볼 테니까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버튼은 좀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7월 7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큰 변곡점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반도체 업황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코스피 대형주들부터 코스닥 소부장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죠. 근데 사실상 이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순환매가 지속이 된다면 이제 다음 타자는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제가 여태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주요 업종들이 저평가 구간이에요. 반도체가 수급을 다 빨아가니까 연간 20% 이상씩 하락을 하면서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가격을 하락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실적과 펀더멘탈이라든지 새로운 계약들, 라이센스 아웃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겠죠. 제가 이제 3대 유망업종을 좀 준비를 해놨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보시면 되는 종목들까지 전부 준비를 좀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캡처하셔서라도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로 강한 수급의 이동을 봤던 것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너무나도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삼성 SDI, LG엔솔,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분석이 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엔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섹터기는 한데 지금 가격이 너무나도 낮아졌어요. 근데 글로벌리 국내 바이오텍들,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왔던 모든 기술 수출 계약의 규모를 다 합쳐도 올해 딱 반기가 지났죠. 6월이니까 6개월 동안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더 큰 규모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요 종목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ABL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D&D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 지금 최근에 신고가 돌파 트라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뚫리고 나서부터는 업사이드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올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수에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0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죠. 얘네가 1000조 원을 투자를 하면 결국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필수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 그럼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결국 요런 애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텐데 대표적으로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하나비전, 그리고 테크윙 요런 종목들이 있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지금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오히려 중기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종목들, 단 실적과 펀더멘털이 확실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시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 장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좀 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좀 도와드려보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꼭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팔로우를 좀 해보시고요. 이런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 요거는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피드에 노출도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봐주실 테고 저도 더 힘나서 질 좋은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는 김에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6월 29일 오늘 영상 요쯤에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 항상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